제 이름은 강철수입니다. 올해 65살이 되었고 지금은 목공 강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항상 이렇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중소기업 공장에서 기계 정비사로 일했고 퇴직을 앞두고 회사가 부도나면서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억 1215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사라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기술학원에서 기계정비 과정을 배웠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됐거든요. 23살에 중소기계부품 제조업체에 취직해서 그곳에서만 32년을 일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작은 금속 부품들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고친 기계로 만든 부품들은 자동차, 냉장고 등 전국 곳곳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공장에서 저는 만물수리공으로 불렸습니다. 어떤 기계가 고장 나도 고칠 수 있었거든요. 프레스, 절삭기, 밀링머신, 컨베이어 벨트. 다 제 손을 거쳐 다시 살아났습니다. 월급은 32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시절로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제가 53살 때 인생을 바꾸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프레스기를 정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기계 안쪽에 손을 넣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동료가 실수로 전원을 넣은 거였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왼손 검지와 중지가 70% 절단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고통과 충격이 생생합니다. 공장 바닥에 흩어진 피, 동료들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느꼈던 극심한 통증과 두려움. 6개월간 병가를 내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재보험으로 2,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절단된 손가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니까요. 손가락이 없어도 적응하면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기술의 80% 정도는 회복했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으로도 작업하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 상담 지원을 해주어 심리상담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취미활동을 권했습니다. 손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공이나 도자기 같은 활동은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집 근처 문화센터의 주말 목공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못도 제대로 못 박았어요. 그런데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기계와 금속만 다루던 손으로 나무를 만지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무의 따뜻함, 도구를 다루는 집중력,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성취감. 저는 목공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주말에만 하던 취미가 곧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공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32년간 정밀한 기계를 다루던 경험 덕분이었을 겁니다. 선생님도 제 진도에 놀라셨습니다. 강철수 씨, 혹시 전에도 목공 해보셨어요? 처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빨리 배우시는 건 처음 봐요. 집 베란다를 작은 작업실로 개조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마나 연필꽂이 같은 간단한 물건을 만들었지만 점차 의자, 책상 같은 가구로 도전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취미로 하는 거 맞아? 너무 빠져드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제가 만든 선반이나 테이블을 집에 들이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게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튼튼하네. 그렇게 7년이 흐르고 제가 60살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직후 회사의 경영난이 심해졌고 어느 날 갑자기 부도 선언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 문이 닫혔어요. 퇴직금 1억 1천만 원은 받을 수 없다고. 32년간 성실하게 일한 보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대 한도인 1,8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노후를 위해 평생 준비한 자금이 사라진 것이니까요. 3개월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아내는 제 상태를 보다 못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고 있을 거야? 32년 회사 다녔으면 32년 목수도 할 수 있어.
당신 손재 주면 충분해.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손재주가 있었고 나무를 다루는 기술이 있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60살에 모든 것을 잃은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택 임대 아파트 지하실 빈 공간을 월 15만 원에 임대해 초소형 목공방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당신 나이도 있는데 그런 모험을 해도 될까?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32년 동안 기계를 고쳤어. 못할 게 뭐가 있어. 지하실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습기가 많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전기선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기선 끌어오는 것부터 바닥 시공까지 모두 직접 했어요. 기계 정비사로 일하며 익힌 전기 지식이 이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작업대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비 구입 비용이었습니다. 새 목공 기계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 정비사 경험을 살려 중고 목공 기계를 구입해 직접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고장난 테이블소를 30만 원에 구입해 직접 수리했고 낡은 대패도 몇만 원에 사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2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의 장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SNS에 불행 속 행복 찾기 마이너스 손가락 없는 목수의 작업실이라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만든 작품들을 올리고 작업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절단된 손가락으로 목공을 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나 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갇혀 있던 시기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목공 채널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외국의 목공 장인들의 영상에 매료되었습니다. 외국 영상은 말을 몰라도 손동작만 보고 배웠어요. 하루 6시간씩 봤죠. 영어를 몰라도 그들의 손놀림, 도구 사용법, 나무 다루는 방식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존 말코비치, 폴 셀러스, 톰 피들겐 같은 유명 목수들의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절단된 손가락으로도 작업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첫 성공작은 손잡이 없는 서랍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서랍은 손잡이를 잡아당겨야 하는데 절단된 손가락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한 서랍장은 서랍 앞판의 아래쪽을 살짝 파내어 손가락을 넣지 않고도 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서랍장 사진을 SNS에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를 통해 저를 알게 되었다면서 장애인을 위한 목공 교실 강의를 맡아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르칠 만큼 실력이 있을까? 하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월 30만 원 강사료로 주 2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 날 긴장되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2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는데 대부분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제 손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도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을 보여주며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큰 위로가 됐나 봐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두 번째 학기에는 수업 인원이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사료도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센터, 복지관 등으로 강의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연령대를 위한 인생 2막 나무와 함께라는 시니어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강사들은 젊은데 제 나이가 오히려 시니어들에게 친근감을 줬어요. 55살 이상의 수강생들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서인지 더 편하게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월 수업료 수입이 8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85만 원에 더해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물론 예전 월급 320만 원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금액이었지만 퇴직금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라도 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삶에 다시 의미와 목적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학생들을 만날까, 어떤 작품을 가르칠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잃은 절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이 되었고 나중에는 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상처가 제 무기가 됐어요. 절단된 손가락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업할 수 없었기에 저만의 독특한 목공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제 손에 맞춘 특별한 지그들입니다. 지그란 작업을 보조하는 도구인데 저는 절단된 손가락으로도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그를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손가락으로 눌러 고정해야 하는 작업은 레버와 스프링을 활용한 지그로 대체했습니다. 이 지그들은 나중에 다른 장애인 목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목공 커뮤니티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공유하고 월 1회 무료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절단된 손가락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작업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SNS에서 제 활동이 알려지면서 주문 제작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문은 반려동물 계단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소파에 올라가지 못하는 강아지를 위한 계단이었습니다. 3일간 작업해서 25만 원을 받았는데 32년 공장 생활 중 가장 뿌듯한 수입이었습니다. 고객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꼭 당신 작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저만의 스타일도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은 불완전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나무의 옹이나 갈라짐까지도 디자인의 일부로 활용하고 손수 만든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겨둡니다. 이런 스타일이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61살의 딸의 도움으로 유튜브 채널 불완전한 목수의 작업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휴대폰 하나로 촬영했어요. 편집도 독학했고요. 채널의 콘셉트는 시니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초보자 친화적 목공 콘텐츠였습니다. 젊은 목수들은 빠른 속도로 작업하고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천천히 쉽게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채널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취미로 목공을 시작하려는 시니어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고 월 광고 수입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추가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공장 시절부터 시작된 요추 디스크가 장시간 목공 작업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때도 있어요. 특히 무거운 목재를 들어 올릴 때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길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거운 목재 운반을 제한하고 소형 가구 위주로 제작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스트레칭과 일주일에 2번 수중 운동으로 통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면서도 매달 주문 제작 수입은 50만 원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건강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작업량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와서 몸을 망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천천히 가는 게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통증이 있는 날도 있고 경제적으로 빠듯한 날도 있지만 저는 이 삶에 만족합니다. 기계 정비사로 32년 그리고 이제 목수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직업 모두 손으로 하는 일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계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나무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손맛으로 세상을 바꾸는 불완전한 장인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공을 시작한 지 5년, 본격적으로 직업으로 삼은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32년간의 기계 정비 경험과 목공 지식을 결합해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목공 기계를 개발한 것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장애인도 쉽게 쓸 수 있는 테이블소를 만들었어요. 일반 테이블소는 두 손을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절단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고 몸의 무게를 활용해 레버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이것을 특허 출원했는데 놀랍게도 대기업 공구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강철수 님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한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연 300만 원의 자문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 목공방은 이제 할아버지 목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주말 목공 교실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손주 둘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목공방에 옵니다. 손주들은 저를 목수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정말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아이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와 할아버지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된 것이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기술을 융합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역 대학의 디자인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월 30만 원의 적은 급여였지만 지원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결국 목공에 관심 있는 23살 대학생 한 명을 뽑았습니다. 이 학생은 3D 모델링과 디지털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저의 아날로그 목공 기술과 그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손으로 만든 의자 디자인을 그가 3D로 모델링하고 다양한 변형 디자인을 제안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세대 간 기술 교류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제 월 소득은 국민연금 85만 원, 목공 강의 80만 원, 주문 제작 50만 원, 유튜브 수입 30만 원, 그리고 가끔 있는 자문료까지 합치면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월급쟁이 시절보다는 적지만 퇴직금 0원에서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이 있었다면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불행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돈보다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손가락 잃고 퇴직금 잃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제 진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물론 가끔은 그래도 퇴직금 1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제 삶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노인 목수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목공 교육 프로그램 제2의 인생 설계라는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목공 매뉴얼이라는 전자책을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도 목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5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한 기법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목공 도구 디자인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대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약한 악력, 관절염, 손떨림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게 제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죠.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나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단단하면서도 유연합니다. 결을 따라 휘는 법을 알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지킵니다. 저도 인생의 역경 속에서 나무처럼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무는 또한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좋은 가구는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서두르면 실수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이 더 먼 곳에 도달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가끔 전화를 걸어오면 항상 물어봅니다. 아버지 목공방은 어때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딸도 제 활동을 적극 지지해 줍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도와주고 SNS 관리도 해줍니다. 아버지 요즘 60대 유튜버가 트렌드예요. 더 많이 활동하세요. 가족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내년이면 66살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이 움직이는 한 계속할 거예요. 나무를 만지고 도구를 다루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일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0원으로 시작한 제 인생 2막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돈이 빠듯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목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목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제가 만든 가구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만족감에서,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퇴직금보다 더 값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인생은 나무와 같다.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가지가 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신만의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군가에게 휴식과 그늘을 제공하는 존재가 됩니다. 제 인생도 그런 나무 같은 삶이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퇴직금을 잃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경험과 지혜가 다른 이들에게 그늘과 안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5살의 목공 강사로서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나무의 새로운 결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구를 시도하고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영원이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하면 과장일까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 발견한 세계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